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혹시 아이 웃음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아마 기억조차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분명 유모차가 끊이지 않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기가 아니라 예쁜 옷을 입은 강아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훈훈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박이고 있다는 가장 소름 끼치는 신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쇼핑몰의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댕모차라 불리는 반려동물 유모차 판매량이 아기 유모차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비율로 보면 반려동물용이 57%를 차지하며 아기용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72명, 전 세계 꼴찌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있는 나라에서 정작 100만 원이 넘는 고가 반려견 유모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티나게 팔립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빈자리를 반려동물의 발소리가 채우고 있는 이 기이한 역설.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사람을 포기하고 반려동물로 이동하며 이미 6조 원 규모의 펫코노미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시장은 미친 듯이 커지는 이 현상 속에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거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오늘 끝장 경제학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펫코노미의 잔혹하고도 화려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앞으로 10년을 지배할 가장 강력한 소비 권력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경제의 맥락을 날카롭게 짚어드리는 끝장 경제학.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돈이 되는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강아지 유모차가 아기 유모차보다 많이 팔리는 이면에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습니다. 과거에 개가 집을 지키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내 침대에서 함께 자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반려동물 가족이라 부르지 않고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펫미족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무려 81%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소비의 단가를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과거 12만 원대 사료가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한 끼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휴먼 그레이드 화식과 동결 건조 식단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려동물의 활동량과 심박수를 체크하는 50만 원대 스마트 목줄, 분리불안을 케어하는 100만 원대 AI 로봇 등 고가 펫테크 장비들이 거실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300만 원이 넘는 펫 캐리어를 내놓고 하룻밤 숙박료가 100만 원을 상회하는 특급 호텔의 펫 전용 스위트룸 예약률이 90%를 넘어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은 소비의 비탄력성입니다. 불황이 오면 우리는 외식비부터 줄이지만 펫미족에게 강아지 영양제는 절대 줄일 수 없는 필수제입니다. 실제로 가계 지출 중 반려동물 관련 비용은 다른 소비재보다 경기 영향을 30% 이상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위한 커피는 참아도 내 강아지를 위한 지출은 멈추지 않는 이 강력한 결속력이 6조 원 시장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기 속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영역은 어딜까요? 파트 3에서 부르는 게 값인 의료시장의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며 보호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반려동물에게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진료비는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지며 똑같은 수술도 어디 가느냐에 따라 3배에서 5배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슬개골 수술 한 번에 300만 원, 노령견의 심장질환 치료에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거금이 들어가는 현실은 1,500만 반려인들에게 거대한 경제적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거대 자본은 기막힌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바로 펫 보험 시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펫보험 가입률은 약 1.4% 수준입니다. 영국이 25%, 일본이 12%를 넘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주인 없는 거대한 블루오션입니다.
금융권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 시장의 잠재력만 최소 1조 원 이상입니다. 의료비 리스크를 금융상품으로 설계하기만 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돈줄이 열리기 때문에 KB, 현대해상, 삼성화재 같은 거물들이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이미 대형 제약사들은 인체용 의약품보다 마진율이 높은 반려견 전용 신약 개발에 매년 수천억 원의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마다 대학병원급 규모의 24시간 메디컬 센터가 들어서고 그 몸값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와 금융의 결합. 이것이 펫코노미가 단순한 장사를 넘어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반려동물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파트 4에서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펫코노미가 광풍일까요? 답은 가구 구조의 붕괴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1인 가구는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 셋 중 하나가 혼자 사는 셈입니다. 인간관계의 단절이 일상이 된 시대, 사람 사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반려동물을 들였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펫코노미의 성장은 우리 사회의 정서적 결핍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월등히 높습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에는 깐깐한 사람들도 퇴근 후 나를 반겨주는 유일한 존재를 위한 소비에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1인 가구의 미안함이 펫 유치원 비용 60만 원, 펫 전용 CCTV와 자동 급식기 결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펫코노미는 현대인의 고독을 자양분 삼아 자라는 산업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는 가격 저항이 낮고 충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이제 펫 산업은 단순 물품 판매를 넘어 펫시터, 펫 장례 서비스, 나아가 주인이 죽은 뒤 남겨질 동물을 위한 펫 신탁 상품까지 등장하며 한 생명의 전 생애를 관리하는 라이프 케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창업을 꿈꾼다면 평범한 미용실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노령견 전용 케어나 유전자 맞춤형 식단처럼 확실한 니치마켓을 타격해야 합니다. 주인도 모르는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솔루션 비즈니스만이 살아남습니다. 투자자라면 내수 한계를 넘는 해외 매출 비중을 확인하고 신약이나 테크 특허를 가진 기술 기반 기록에 주목하십시오.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는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아이보다 강아지가 귀해진 세상은 누군가에게는 씁쓸하지만 우리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기회의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오늘 퇴근길에 집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없던 무인 펫 매장과 대형 동물병원이 얼마나 들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경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반려동물에 쓰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이런 건 왜 없지 싶었던 아이디어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속에 사업과 투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돕는 끝장 경제학.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지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끝장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